다음은 여기 다이오드 정류 회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실제 DC 파워 서플라이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정류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로는 이제 브릿지 정류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브릿지 전파 정류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이기 때문에 앞선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중간 탭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에 비해서 중간 탭이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탭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가 좀 소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브릿지가 갖고 있는 브릿지 전파 정류기가 갖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구성상 특징은 지금 보시는 바대로 다이오드가 중간 탭 정류기에 비해서 다이오드가 2배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작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보시면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가 이와 같이 이제 변압기가 있고 이 변압기 1차 측에 이와 같은 교류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 여기도 크게 양의 반주기와 음의 반주기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도 같이 그려볼까요? 그려보시면 양의 반주기와 음의 반주기를 구분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양의 반주기 때입니다. 자, 양의 반주기 때는 변압기 2차 측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위차로 인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는데 이 지점에 와서 전류가 이 지점에 와서 D1 쪽으로 흐르지 D2, 3 쪽으로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D3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역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D3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D1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겠고요. 역시 D4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D4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통과한 다음 등전이면이죠. 이 점과 이 점은 등전이면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한 전류는 이 점으로 나와서 D2를 통과한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D1과 D2가 동작이 되면서 이와 같은 출력이 부하에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음의 반주기 때입니다. 음의 반주기 때는 음의 반주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일 때는 변압기의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이때는 이쪽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D4를 통해서 먼저 통과를 하죠. 이때는 D2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고 D4를 통해서 이제 부하 쪽에 전류가 흐르고요. 그 흘렀던 전류는 역시 D3를 통해서 마이너스 쪽까지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음의 반주기 때는 이와 같은 출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데 왜 처음 양의 반주기나 음의 반주기 때 이렇게 흐르는데 왜 아래쪽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위상이 흔히 말하는 뒤집어져서 나오느냐, 위상이 반전돼서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상이라는 관점은 어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날 때 위상이 반전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 반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양의 반주기 때나 또는 음의 반주기 때나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의 방향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위상이 반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반주기 때, 음의 반주기 때 각각 나오는 신호가 똑같은 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웨이브 폼으로 시간 축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처음 양의 반주기입니다. 양의 반주기 때는 D1과 D3를 통과해서 이제 부하단의 출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음 음의 반주기 때입니다.
음의 반주기 때는 D2와 D4를 통해서 역시 이제 부하단에 이와 같은 출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하나의 그래프상에서 양의 반주기와 음의 반주기를 합쳐보면 처음 양의 반주기 때 이거, 다음 음의 반주기 때 이것들이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브릿지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를 살펴봤는데요. 브릿지 정류기에 대한 역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효율입니다. 효율. 우리가 반파, 지난 시간에 반파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교류 입력 전력입니다. 자, 정류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류니까. 정류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건 교류니까.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직류죠. 직류. 그래서 직류 출력 전력입니다. 직류 출력 전력. 그래서 교류 입력 전력분의 직류 출력 전력인데 그것이 대략 81.2%. 우리가 참고로 반파일 때는 40.6%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이 2배 정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리플률 같은 경우에는 리플률입니다. 리플률. 자, 이 리플률 또는 이제 맥동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맥동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맥동률은 정류등 파형 중에 교류 성분의 비예요. 교류 성분의 비를 우리가 리플률, 맥동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값이 0.48 정도, 즉 48% 정도의 리플률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직류에 근접한다. 직류에 DC 성분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류 효율과 리플률의 관계까지도 살펴봤는데요.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반파 정류와 또 전파 정류를 상호 좀 비교한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 즉 반파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FWR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전파 정류기죠. 하나는 센터 탭, 그러니까 중간 탭을 갖는 정류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브릿지형 전파 정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각 다이오드의 개수, 다음에 이제 실제 중간에 이제 변압기에 탭이 존재하느냐 하는 형태, 탭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 해서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견뎌야 되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도 우리가 이제 역방향이라 해서 아주 높은 전압까지 역방향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 어떤 특정한 전압에서는 다이오드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는 그런 개념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류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좀 판서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효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효율. 그래서 이 에타는 PAC분의 PDC로 정의되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교류 입력 전력 대비 직류 출력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DC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에는 직류 성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은 것이 있죠.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가 반파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팩터 하나는 바로 리플률입니다. 맥동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맥동률은 사실상 VDC분의 VR, PP라고 불리는 리플 전압입니다. 리플 전압. 그러니까 VDC분의 VR, PP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 리플률은 작을수록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수하다. 그래서 1.21에 비해서 반파의 경우 1.21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파의 경우에는 0.48 정도로 굉장히 리플이 작다. 이렇게 이제 부등호 표시를 할 수는 되겠는데요. 작을수록 좋은 거이기 때문에 리플률은 훨씬 더 전파가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능적인 측면만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이 정유기를 구성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죠. 다이오드의 개수 그리고 중간 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런 건데요. 뭐 당연히 디바이스가 많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이제 회로적으로 이제 어떤 단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단가. 예, 그러니까 회로 전체를 구성하는 그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부피죠. 부피. 회로가 크고 또 디바이스 자체가 크면 전체적인 회로 또는 이제 장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회로를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제 브릿지를 이용한 전파 정유기 회로를 한번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브릿지 정유 회로, 전파 정유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 회로 구성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 형태로 회로가 꾸며졌을 때 이를 브릿지 회로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브릿지 전파 정유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를 브릿지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브릿지형 정유기라고 불려지는 별도의 소자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작적인 측면상에서 다이오드만으로 우리 브릿지 정유 회로를 한번 구현을 해 볼 텐데요. 조금 그 화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조금 회로를 이동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회로를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이어를 미리 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를 좀 지우고요. 자, 브릿지 다이오드는 4개의 브릿지형 정유기 회로는 4개의 다이오드가 활용이 되는데요. 이거 그대로 지금 우리가 불러왔던 이 다이오드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를 이용해서 자, 회로가 됐죠? 자, 그런 다음 이 중간에서 선을 하나씩 빼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릿지형 회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완벽하게 그려낸 건 아니고요. 좀 더 부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접지가 필요로 하는데요. 접지가 각각 이 변압기 2차 측에서 나오는 라인이 D1과 D2 사이 그리고 D3와 D4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측에는 현재 접지가 안 걸려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접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회로가 폐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접지를 하나 걸어 줄 텐데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는 완성이 됐네요. 자, 회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출력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2차 측도 우리가 앞서 회로 활용됐던 그 회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는데 변압기 2차 측만으로는 접지가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이제 마커를 좀 달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퍼런셜 마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마커 부분을 각각 여기와 여기 이쪽에 걸어주게 되는데요. 이 디퍼런셜 마커는 절대 전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지점 사이의 전원만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똑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빨간색이 변압기 2차 측에 나타나는 전압입니다. 각각 15V, 마이너스 15V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워 놓으면 훨씬 더 그림이 편할 텐데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전파 정류기 쪽으로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중간택 변압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중간탭이 없기 때문에 변압기를 소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회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이오드가 4개가 중간탭형 전파 정류기에 비해서 다이오드가 2배 이상 사용이 된다라는 뜻인데 변압기에 비해서 다이오드 소자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소형화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C 파워 서플라이를 소형화시킬 때는 이런 브릿지형 전파 정류기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단 처음 양의 반죽입니다. 양의 반죽이 동안에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을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와 같이 D1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전류가 D1 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D2 쪽으로. 왜? D1은 차단이 됐기 때문에 D2 쪽으로 변화가 되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항을 거친 후에 접지로 그리고 접지에서 등전이 면입니다. 그리고 D3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파가 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음의 반죽이죠. 음의 반죽일 때는 색깔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의 반죽일 때는 이쪽이 변압기 2차 측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고 변압기 2차 측 위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전류는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가서 D3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D4로 가겠죠. 그리고 D1을 통과한 다음 저항을 거친 다음 D1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주가 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파란색일 때는 D4와 D1을 통해서 또 반파 정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각 반파씩 반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된 그 결과는 전파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브릿지형 전파 정류기가 좋은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해 드렸죠. 첫 번째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중간 탭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를 좀 소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다이오드가 직렬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관계상에서 항상 다이오드 2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과전압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브릿지형 전파 정류기 회로가 갖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다이오드가 2배, 중간태병 전파 정류기 회로에 비해서 다이오드가 2배 이상 쓰인다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상적인 거, 또 처음 설계하는 측면에서 크게 언급을 안 해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이오드를 통과를 하면서 여기서 약간의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변압기, 중간탭 전파 정류기일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하나만 통과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0.7V 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를 2개를 통과하기 때문에 약 1.4V 정도의 전압 강화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한 단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파 정류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전파 정류기의 특성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앞서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이전 시간에도 말씀해드렸지만, 바로 정류 효율입니다. 정류 효율인데요. 제가 후반부에 가서 이제 정류 효율이란, 전체 정류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하여 직류 성분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류 효율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결과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감을 좀 지우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우리가 반파에서 봤던 것처럼 프리의 변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걸 보겠는데요. 자, 주파수가 0인 것이 바로 직류 성분입니다. 직류 성분이고요. 그 옆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이제 교류 성분인데요. 우리가 반파일 경우에는 직류 성분에 비해서 교류 성분이 더 높았죠. 하지만 이런 브릿지형 전파 정류기 회로일 경우에는 교류 성분에 비해서 직류 성분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파에 비해서 전파 정류기가 훨씬 더 정류 효율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워크헤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류기 회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정류 회로까지 살펴봤는데 교류를 정류 회로를 통과시켜서 하나의 극성만을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반파도 배웠고요. 다음에 전파 그리고 브릿지형 정류기도 다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이제 플러스만 남았죠. 그러니까 0V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만 남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만 건져내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때는 다이오드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방향만.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래쪽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에 직류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교류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회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요구 조건에 맞는 직류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회로를 구현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실제 이 변압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은 아주 조그만한 PCB 기판에도 구현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DC 파워 서플라이를 구현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어캐드가 갖는 그런 장점이죠.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그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어캐드의 장점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류기 회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평활회로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